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성의 뉴스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며칠 전에 홍콩 타이포 지역의 왕푸 코트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 영화를 방불케 했는데요. 보통 한 동에서 불이 나도 옆 건물로 옮겨 붙기는 쉽지가 않은데 이번 화재는 무려 7개 동이 동시에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만 약 50여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실종자는 약 27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지금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건물 외벽을 감싸고 있던 공사용 대나무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빽빽한 고층 빌딩 숲 그리고 홍콩이 자랑하던 그 화려한 밀집도가 이번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이번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대학교의 이영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교의 이영주라고 하고요. 화재에 관련된 그쪽 피난 방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전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의 원인은 뭐라고 확인되고 있는지요? 실제로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집계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규명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외벽 쪽에 공사를 진행 중이었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치된 이 비계 그리고 또 안전막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된 바처럼 대나무 그리고 또 이제 가연성 그물막 이런 것들로 돼 있어서 이쪽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주변의 다른 동이라든지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것으로 이렇게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이런 재료들이 탄다고 해서 건물 전체가 이렇게 이제 전소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건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다른 건물로 연결돼서 타게끔 하는 데는 이런지 대나무 비계라든지 이런 그물망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수직으로나 하면 건물 내부에서 연소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다른 요인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발화된 지점 또 그리고 발화된 원인들은 확인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인 어떤 원인이라든지 피해 확산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화재 영상을 보면 불길이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 아파트라든지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빌딩들을 보면은 중간 층에 방화 구역이 있어서 불길을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건물 전체가 하나의 장작처럼 타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서 이런 급격한 수직 연소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고층 건축물이 아니더라도요. 사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들은 사실은 층간 방화라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층으로 바로 연소 확대되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구역을 나눠주는 이런 이제 공간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층 건물인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이쪽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불길이 이제 치솟는 것은 아니고요. 그 층에서 다른 층과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계단실이라든지 또 있으면 아트리움처럼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도 사실은 각 층마다 구획들을 방화 셔터라든지 뭐 이렇게 구획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화재 시에 작동을 해서 확산들을 방지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번 이제 홍콩 아파트 화재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유사하게 발생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외벽면을 연소하면서 빠르게 위로 확산하는 과정에서는 방화 구획이라는 것들이 외벽면 자체에는 따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도 지금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타지 않은 벽면들을 보니까 벽면에 가연성 단열재들 같은 것들이 그대로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최초의 불은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건물의 외벽면에 있는 이런 가연성 단열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 붙으면서 벽면을 타고 굉장히 빠르게 건물 전체 꼭대기층까지 화재가 확산이 됐고 이런 과정에서 또 건물의 계구부라고 하는 창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건물 안쪽으로도 화염이 들어가서 화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각 층별로 연소가 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보통 이제 시작된 발화점이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동에서 발화가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이제 7개 동이 동시에 이렇게 옮겨 붙을 수 있었던 건 우리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빌딩풍 같은 것들이 많이 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게요. 지금 화재로 소실된 한 7개 동 자체가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연결돼 있었던 구조고요. 또 한편으로는 건물들이 외벽 공사에서 겉에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대나무 비계라든지 그물망으로 이렇게 보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옮겨붙어서 화염이 길어지면서 직접적으로 옆동에 있는 비계라든지 또 이렇게 그물망으로 옮겨붙으면서 또 벽면으로 이어지고
또 그 옆 건물로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과정에서 바람들이 강하게 불었다면 오히려 더 불티가 날린다거나 화염 길이가 오히려 옆쪽까지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났을 때는 건물 한 동이 그대로 타는 경우는 있어서 옆에 건물까지 다 타는 경우는 맞아요. 흔치 않은데 이 같은 거는 여러 동이 동시에 또 밑에서부터 위쪽까지 바로 전소되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여기 빙계가 연속적인 가연물로서 또 도화선 같은 이런 역할들을 했을 것이다라고 또 충분히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화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게 바로 그 대나무 비계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비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홍콩에서 이렇게 비계 대나무를 쓰는 게 흔한 일인가요? 뭐 전 세계적으로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중화권 나라, 홍콩이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에 가보시면 대나무로 이렇게 이제 비계를 쌓아놓은 이런 이제 현장들을 이전에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화재 위험성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대나무 비계를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 이 대나무 비계를 사용하는 것들이 사실 홍콩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금속관으로 되어 있는 이런 비계를 맞아요. 쓰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화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가연물로서 뭔가 기능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대나무 비계 같은 건 기본적으로 대나무 자체가 목재고 또 대나무를 이렇게 이제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재로 사용하려면 굉장히 건조한 상태, 잘 마른 상태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또 굉장히 또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또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기가 통하면서 오히려 화재에 대한 분수가 빨리 연소가 되는 이런 상황들로 본다면 이 비계가 전체적으로 화재를 확산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 역할을 해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불에 타기 쉬운 재료들이 리모델링 때문에 건물 외벽에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화재 확산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연성 재료들을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단열재 같은 경우인데 단열 성능이 우수한 단열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연성이 높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스티로폼 계통이라든지 PE 계통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또 우레탄 폼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연성이 높지만 또 단열 성능은 굉장히 높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화염이나 불꽃에 닿았을 때 가연성이 높아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바깥쪽 면에는 이런 이제 가연성 재료들이 노출되지 않게끔 불연 재료로서 마감들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불꽃 같은 것들이 사실은 튀어도 안쪽까지 화염이 안 닿게 해서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는데요. 이 근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벽을 고치는 다시 이제 새로 시공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단열재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가 발생했고 화염이라든지 불꽃들이 가연성이 굉장히 높은 단열재 부분이 화재로 옮겨 붙으면서 굉장히 빠르고 또 이를테면 강한 화재로 건물 전체로 이제 이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놀라웠던 거는 내부에서도 확산이 엄청나게 빨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콩의 공공 아파트들이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건물 가운데를 비워두는 중정 구조가 많다고 들었는데 화재 시에 이렇게 텅 빈 공간이 거대한 굴뚝형 역할을 해서 연기와 불길을 위로 빨아올리는 연돌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도 아마 이 타는데 가속화 현상을 했을까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전체가 타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또 내부에서는 다른 확산 경로들이 있었어야 안쪽에도 빠르게 확산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이제 방화구에 한마디로 층간 방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른 층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기능들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내부에 중정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큰 굴뚝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공간적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굴뚝을 통해서 더운 공기들이 위쪽으로 빠르게 빨리 올려가고 빠르게 빨리 오는 공기만큼 아래쪽에서 또 공기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공기가 아래쪽으로 들어오고 위에서 빠져나가는 소위 아까 말씀하신 굴뚝 현상처럼 화재에서 바람을 밑에서 불어내주고 위로 빨리 빼주면 오히려 바람이 점점 더 빨리 강하게 들어오면서 화재가 터지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이 공간 중 중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중정 자체가 다른 공간과 구획이 안 된 상태에서 화재가 됐다면 이런 굴뚝 현상에 의한 수직 연소 확대, 내부의 연소 확대는 상당히 좀 강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화재 현장이 이제 고층 아파트다 보니까 지상에서 이렇게 물을 뿌려도 꼭대기까지 닿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영상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외부 사다리차를 이용한 진화라든지
구조라든지 인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대 접근 자체도 어렵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럴 때 많은 일반인 분들께서는 초고층에서 불나면 어떻게 부를거나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100년 전부터 이미 100층 가까운 건물들이 이미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이에 취재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화재 관점이나 재난의 관점에서 위험 요인들은 상당 부분 기술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소방관들이 쓰는 물 높이가 100m 이상은 가지는 않거든요. 한 50m, 60m까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화재를 뺄 때는 밑에서 위로 몰아쏠 때는 사실 진압 효과가 그만큼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은 그 건물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자체적인 진압 설비가 신속하게 작동해서 진압을 할 수 있고 또 화재가 다른 데로 확대되지 않게끔 하는 구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건축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성능으로 갖추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 화재 같이 외벽면이 타는 경우에는 사실 외벽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할 그렇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스프링클러가 초기에 진압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외벽면을 타고 건물에 각각 여러 층에서 동시자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스프링클러가 터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완을 금방 소진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화재를 제때 끄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층 아파트들은 이번 홍콩 화재처럼 외벽을 타고 번지는 수직 확산이나 인접 건물에 화재가 전이가 되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초고층 건축물에 관련된 규제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고층 특별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건축법, 소방법에서 요구되는 화재라든지 피난 방화에 관련된 기준들은 다 만족을 해야 되고요. 피난 안전을 위한 피난용 승강기, 또 피난 안전구역의 설치, 또 방재센터의 여러 가지 안전 요건들을 강화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또 건물의 관리적인 측면에서도요. 총괄재난관리자라고 하는 별도의 임무를 가진 사람을 선임해서 재난관리를 하게끔 하는 등의 굉장히 좀 강화된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는 더 안전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 화재처럼 외벽면을 타고 연소하는 이런 부분들에는 어떻게 대비가 되어 있냐면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부산 해운대 우신 골드스위트라고 하는 34층짜리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외벽면을 타고 빠르게 연소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요. 외벽면의 연소 확대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료 자체의 이제 불연성을 강조하고 또 연속적으로 타지 않게끔 중간에 재료를 분리하게끔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은 외벽면의 마감 재료뿐만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단열재도 불에 잘 표시하는 중불연 이상의 성능들을 갖추게끔 하고 있어서 외벽면을 통한 연소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 이러한 법령 구조들이 적용됐다면 상당 부분 안전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식으로 고층 건물에서 지금과 같은 화재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초고층 같은 경우는 한 30개 층마다 피난 안전 구역이라고 하는 다른 층보다는 훨씬 안전하게 방어되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건물에 피난 안전 구역이 있다면 일단 피난 안전 구역으로 대피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계단이라든지 또 정상적인 피난 경로가 안전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그 경로를 통해서 지상층까지 대피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체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대피 공간까지 가지는 못하는 상황, 이미 이제 계단이나 복도 자체가 화재에 오염이 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대피를 하시기보다는 세대 내에 문만 잘 닫아놓으신다고 하더라도 세대 내의 문 자체가 사실은 방화문이거든요. 그 때문에 정확히만 잘 닫혀 있다 그러면 1시간 이상 불이나 연기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정확하게 닫으시고 또 문틈으로 혹시라도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들은 이불이라든지 젖은 수건 같은 것들 막으시고 본인이 세대 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신고를 통해서 나오는 창밖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리셔서 구조를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오히려 또 이제 창가 쪽에 있는 게 유리한데요. 건물 내부로 사실 연기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취할 수 있는 창가 쪽이 보다 상대적으로는 생존하긴 좋은데요. 이번처럼 외벽면이 타서 외벽 쪽으로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오히려 창가 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화재의 양상이라든지 화재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위험하고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재난들, 위험들이 왜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관심만 갖는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런 재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특별한 기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부분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섭다고 피하시지 말고 항상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자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수백 명의 실종자분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항성의 뉴스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